명리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리가. 전에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그 동방대 2012년에 이렇게 강의하러 왔을 때, 제가 그때 50대였겠죠. 근데 50대인데 대부분 60대. 저보다 나이 어린 분이 있었나 없었나 모를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40대가 들어오면 이제 어린 사람이 왔다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말했죠. 뭐냐면 이 명리학은, 그래서 2012년에 냈던 11년인가 냈던 그 이론편, 나이사중의 이론편 책에도 서문에 그렇게 적어놨죠. 날로 각광받는 명리학. 그런 느낌이 있었죠. 명리학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갈 것이다. 근데 실제로 무지무지하게 퍼져나갔어요. 지금은 듣기로는 20대들도 유튜브에 진짜 많은 강의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널리 퍼져 있는데, 정작 이제 제가 머릿속에 항상 고민한 것이 있죠. 그 카페 그 글 쓰는 거기에도 이제 항상 담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핵심이, 명리학의 핵심 이론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대학 학과로, 학문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는데, 지금 그 핵심 부분이 사람마다, 철학원마다, 선생마다 다 다르게 말하니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무슨 고민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들었어요.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한번 했는데, 고민이 있어서 상담하러 갔다. 그래서 또 어설퍼가지고 또 다른데 또 갔다. 그러면 같은 말 한다, 다른 말 한다. 정 다른 말을 한다. 그래서 또 다른데 갔다. 그럼 또 다른 말 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광주에 그분은 어떤 여대 교수분이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자분이 자기의 삶 자체가 좀 굴곡이 있어가지고 그 광주도 뭡니까, 서울 그 미아리 같이 집중적으로 철학원이 몰려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30군데 이상을 가봤단 것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가리키는 직업이잖아요. 소위 음을 쓰는 직업이에요. 두뇌를 쓰는 교수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니까 이제 나중에는 너 딱 처음에 들어오면 너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네 수준이 어느 정도 알겠다. 뭐 이게 이제 간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부 다 저한테 뭐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지금 현실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현실이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학교에서 교수니까 학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래가지고 무슨 학문이 되겠냐. 근데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를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좀 오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실에서는 그 실제 상담을 나갔을 때는 실제 거리에서 가게를 차려놓고 상담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술이라고 하죠, 술. 근데 학술에서 뭐가 더 우선이 될까요? 학이 있어야지 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를 다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학이 먼저죠, 학이. 이것을 우리는 채용이라는 이렇게 말로도 써요. 채가 우선이에요, 항상. 이거는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해야지 일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건강을 잃으면서 일하고, 건강을 잃으면서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심지어는 그 엄마가 학생이 감기 들어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끌고 와가지고, 이게 좀 아파도 참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얘는 막, 열나고 아파 죽겠는데 끌고 왔어요, 끌고 와. 학원에 결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채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용을 한다 이거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명리학을 제가 계속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하는데, 실용적이란 거는 사회에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리학을 배워가지고 언제 누구한테? 나에게 써먹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모든 그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채용에서 채가 우선이다. 항상 건강이 우선이다. 그래서 건강하고 지금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약간 지금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이를 줄이고 이제 건강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어릴 때는 애들이 양의 기운이 강하죠. 양.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잖아요. 그럼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노년 이렇게 간다면 이때는 양의 기운이 강하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니들 움직이지 마 계속 하잖아요. 줄 맞춰 움직이지 마. 그래서 교복도 입히고 못 움직이도록. 그러면 여기에 음양의 균형을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음양의 균형을 맞추면 뭐가 생긴다겠죠? 활력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활기가 생긴 거, 활기.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명리학이 근본적으로 음양학이거든요. 음양학. 그래서 이 실용적인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러 왔잖아요. 공부하러 오면 그 전에 이게 우선이다 그 말이죠. 건강해야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막 광주에서 이렇게 멀리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12년째 다니는 거예요. 주말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데 저기 그 유 교수님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나 광주를 이번에 엊그저께 한 번 갔다 왔는데 야 힘들어서 4시간 갔다 4시간 오는데 힘들어 죽겠더라. 어떻게 그렇게 매주 다니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화되면 그러기도 하고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건강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이 명리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원래 체질적으로 좀 제가 약체란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건강 저기 부분은 저는 뭐 다른 거 무슨 운동 돈 주고 하는 그런 운동 안 하고 동네 산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그걸로 하는데 아침에 동네 산 한 바퀴 도는 거는 항상 하려고 하죠. 이것을 안 하면 이게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리학을 배울 때 항상 누구에게 나무 사주팔자를 봐준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보면 계속 공부하면 알겠지만 체가 우선이에요. 나를 아는 학문이다. 알아 그죠? 나를 아는 학문이 명리학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건강해야지 그 다음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건강. 생각해봐요. 우리가 돈 벌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 다음에 저 정치 쪽으로 가면 권력을 뭐 의원, 군의원, 도의원 뭐 이런 것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매일같이 그 국회에서 일어난 일 지금 요새뿐만 아니라 항상 1년 365일 일어나는 일들을 봐봐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는가. 그 몸부림을 치잖아요. 뭔가를 위해서. 근데 건강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건강이.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살아있을 때 가능해. 내가 아파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세상 재산이고 권력이고 소위 말하는 부귀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다. 부귀. 사람들은 이 부귀를 가지고 몸살을 하죠. 지금 우리 돈 벌려고 그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봐봐요. 서울 같은데. 왜 서울로 왜 몰려요? 서울로 수도권으로 왜 몰려요? 부귀가 이쪽에가 있으니까, 이쪽에가. 그래가지고 이 귀란 거는 명리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재관이라 그러죠. 재관. 재하고 관이라 그래요. 이게 재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책에는 재관만이 용신이다. 이렇게 재관만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해. 왜냐면 세상이 이걸 추구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견,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비검, 또 식상, 또 뭐 있죠? 재성, 관성, 인성. 여기가 이제 기초 탄탄반이니까 모르면 기본적인 이론은 어디가 있어요? 책에 다 있어요. 책에 있고 금방 익숙해져요. 오늘 기초 탄탄반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이지만 명리의 전반적인 커다란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한다. 그 다음 시간이니까 11페이지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항상 매 시간 명리란 거는 이런 것이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크게 비견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 두 개만이 용신이다. 용신이라면 사용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살아갈 때 팔자에서 재성과 관성만 있으면
소위 말하면 재성과 관성이 뭐냐면 북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돈 벌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그 옛날 명리 고전 책에도 보면 전부 자기들, 이 부귀한 사람들이 이 세상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팔자가 안 좋다. 엉망인 팔자다. 막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 그 민초, 그리스 작은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이 선풍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지금 정성껏 만들었겠잖아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필요했겠어요. 자동차 하나 만든 사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만든 회사의 최우두머리, 부귀를 가진 그 사람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준을 만드니까 니기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한테 복종 당해야 될 사람,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보니까 우리는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명리학은 그게 아니고 모두가 소중한 거야. 내가 없으면 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이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이번에 소중하게 돈 많이 주고 산 자동차,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래서 명리학의 핵심은 내 팔자예요. 내 팔자. 나. 그래서 명리학은 나를 아는 학문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이 지금 명리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사주를 풀어주는 학문으로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돼. 그러니까 10년을 해도 저는 제 사주 팔자도 몰라요. 이런 사람 수두룩 하잖아요. 10년을 공부했는데 나는 내 사주도 몰라요. 이렇게 말해. 출발부터 잘못됐죠. 출발부터 다른 사람 사주를 이렇게 봐주려고 내 것도 모르면서 나를 알려면 내 팔자를 막 계속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는 이 채용이라고 이렇게 멋있는 말로 쓰는데 용보다는 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채란 거는 결국은 뭐냐면 학술에서 학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론, 학이 뭐냐면 이론 공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 그래서 이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나긴 초중고 여기만 해도 12년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돈 벌었어요? 사회생활 했어요? 이론만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서 돈 벌려고 해요. 심지어는 여기다 대학교를 붙인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 기나긴 세월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뛰어든 거예요. 돈 벌려고. 그 다음에 이 초중고 다니는데 그 부모가 집이 가난하든 어쩌든 간에 애들한테 빨리 너 돈 벌어와.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초중고 다니는 고등학교 크잖아요. 고등학생들은. 그 애들한테 야 너 우리 집 지금 돈 없는데 돈 벌어와 빨리. 이러지 않아요. 빨리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채를 튼튼하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채를.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명리학을 배울 때 이 이론에 철저하게 집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교육을 했잖아요.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거는 오랜 한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면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론이 중요하다겠죠.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요. 이론이 중요한데 이론을 위한 이론 공부를 한 거예요. 밖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이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학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중간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기말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취직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초중 그럴 리가 없잖아요. 초중고 이 공부가 그럴 리가 없죠. 나중에 사회생활을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 안 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나긴 세월 투자를 하는데 지금 아까 말한 중간고사를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냥 고2고 고3이고 간에 내가 왜 공부하지?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만일에 사회생활 네가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네 직업이라든가 네 진로라든가 네가 하고 싶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가 나중에 봐봐라. 30대 40대가 됐다고 해봐.
그럼 너는 네 모습을 그려봐라. 그럼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네가 지금 그려봐. 어떤 사람은 그냥 밥 걱정은 없이 그냥 이렇게 산다. 밥 걱정은 없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산다.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루하루 밥 걱정하면서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일당벌로 다니고 쪽방촌 같은데 뭐 달빵 얻어서 산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길거리 쓰러져서 막걸리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좋냐?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밥 걱정은 없이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얘들한테 그렇게. 근데 만일에 네가 지금 초중고 시절을 헛되이 보내버리면 나중에 30, 40대 때 저 길거리 가면서 봐라. 저렇게 살게 되고 너가 초중고 시절을 그래도 알차게 보내면 저런 사람들 같이 그래도 밥 걱정은 없이 저렇게 깨끗한 집에서 집 한 칸이라도 없고 이렇게 산다. 그럼 얘는 머릿속에 생각하겠죠.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나라 지금 교육은 전부 중간고사를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 입시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놈한테 그냥 완전히 기죽어갖고 희죽거리하게 이렇게 되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내가 살 방 한 칸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밥 걱정 없이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 다음에 명리학에서 배운 것이 그릇은 뭐죠? 종류와 크기죠. 그릇의 종류와 크기는 언제 정해지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종류와 크기는 언제 정해지냐? 그럼 그릇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다시 그릇이 있는 부엌으로 가봐요. 부엌으로. 부엌이라든가 아니면 그릇을 파는 가게로 가봐요. 그릇을 파는 가게. 그럼 그릇을 파는 가게에 어마어마하게 뭐 종류가 많죠. 그 다음 부엌에 가도 어느 집이나 부엌에 가도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들을 보면서 생각해. 저 그릇의 모양, 그 다음에 종류, 크기가 다르잖아요. 저거는 언제 저 모습으로 됐을까? 간장 그릇이 있다 그러면 저건 언제 저 모습에 됐어요? 언제 됐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모습은 저 간장 그릇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가 막 열심히 살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을까? 간장이 이게 뭐냐? 저 대접 국그릇 넓은 거 있는데 저 옆에 있는 저 주전자는 도대체 또 뭐냐? 저거는 더 멋있게 보이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 간장 그릇이냐? 이렇게 불평불만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대접이 되냐요? 밥그릇이 돼요? 그러면 수많은 동식물이 있잖아요. 동물, 식물이 있잖아요. 그럼 동식물들이 언제 그 모습이 됐어요? 노루가 있다. 노루가 언제 노루가 됐어요? 언제 호랑이가 되고 언제 토끼가 되고 그랬냐고요? 언제? 태어날 때. 그러면 토끼가 야 저거는 저 호랑이 참 저렇게 씩씩해야 되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호랑이처럼 저렇게 막 뛰어다녔어. 얼마나 줄까? 난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성형수술하고 특별 과외를 받고 강남 8학군으로 가서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뭐 호랑이가 돼요? 토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래서 종류와 크기는 정해져 버려요. 태어날 때. 고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로 압축해하고 고양이로 그럼 너는 고양이로 딱 태어났어. 근데 고양이도 종류가 다르다. 맞죠? 고양이다고 해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잖아요. 검은 고양이도 있고 하얀 고양이도 있고 뭐 이상하게 생긴 놈도 있고 별 고양이 다 있다. 그러면 그 고양이가 자기가 노력한다고 더 멋있는 비싼 고양이로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럼 고양이라고 내가 예를 들었는데 고양이를 그냥 사람으로 딱 바꿔봐요. 그럼 사람도 종류가 많다. 언제 정해졌다? 태어날 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그것이 명리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고양이 안 변는다. 식물 안 변하잖아요. 코스모스가 태어나면 코스모스 태어나요. 코스모스가 만약에 하얀 코스모스다 그러면 하얀 코스모스인 거예요. 하얀 민들레다 하면 하얀 민들레, 죽을 때까지 하얀 민들레. 노랑 민들레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성형을 하고 아까 훌륭한 학원 선생한테 배우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야, 이 노력만 만일에 바꾼다 해도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까 그러면 결국 나는 토끼인데 이걸 호랑이처럼 저렇게 열심히 뛰고 날마다 밤에 잠 안 자고 막 달려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헛된 노력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어떤 사람이 저기 행복이라고 썼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해?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 그냥 지금 현재의 나의 만족에 내가 여자로 태어났네? 나 여자로서 막 행복하게 멋지게 이렇게 살아봐야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아니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불평하면서 한 번뿐인 삶을 버려버린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 다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부모 없는 사람도 있다. 고아도 있고. 그러면 부모 없는 사람이 또 나보다 더 못난 부모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근데 저거는 내 친구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유산을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냐? 결국은 그 불평 불만은 어디로 향한다? 나한테 향하는 거야. 누워서 침 뱉기다. 누워서 침 뱉기.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에서 핵심은 뭐냐면 태어난 그대로 죽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그래 니들은 그래라. 니들 애기들은 공부 잘한다고? 니들 애기들이 뭐 전교 지금 몇 명 7명 모였는데 거기서 전부 다 자기 애기들 잘한 거예요? 공부 잘했다고. 우리 애기는 뭐 전교 7등이야. 우리 애기는 뭐 전교 3등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 애기는 지금 100등이 100등. 그래 니기들은 좋겠다. 그래 니기들은 공부 잘하니까 우리 애는 공부는 못하는데 그 주어진 것을 우리 애기는 지금 건강해. 건강하고 우리는 그 성적 갖고 서로 불평 불만 이런 건 없다. 부모가 성적 가지고 애를 족치지는 않는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7등에서 만약에 10등으로 떨어지면 이놈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신경 쓰고 또 피곤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명리학이 뭔지 알겠죠? 결국은 나를 찾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릇으로 태어났는가? 그 종류는 뭐고 크기는 도대체 어느 게 된가? 그래갖고 그것을 아주 막 잘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가꾸려. 차, 커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차의 종류도 많이 안 많아요. 차의 종류 많죠.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학교에 근무하면 그 젊은이들 그때는 그 당시는 그게 인사였어요. 사람 만나면 커피 한 잔해. 이게 인사야. 커피 한 잔해가 인사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담임을 하면서 가정방문을 하면 전부 집집마다 가면서 커피 해. 20초 뒤에 그냥 커피 하면 20-30잔씩 마실 때도 있다고요. 가정방문은. 그럼 속에서는 해도 또 그 사람 정성껏 주니까 저기서 마셨으니까 안 마셔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분한테는 그게 하나가 지금 소중한 내 얘기 잘 봐주시오 하는 그거 들어있기 때문에 그 커피가 인사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교무실에 한문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 싹 수업하고 남은 선생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꼭 이제 녹차를 타는 거예요. 녹차. 한문 전공이라 그런가.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그냥 항상 녹차를 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자기가 그 정성을 들여서 끓여가지고. 근데 이게 밋밋해가지고 커피는 그렇게 그런 짜릿한 맛이 있잖아요. 쓰든지 뭐 달든지. 근데 밋밋한 그 녹차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가 똑같으니까 꼭 그 선생하고 같이 비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끓여가지고 거기 수업 안 들어간 선생님들한테. 근데 신통한 게 이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 맛을 알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 커피나 이런 것처럼 뭐 감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은은하고 깊고 여기에 중독되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몇백만 원짜리 차를 사고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어디까지 막 쫓아가고 그런 것 같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구나. 저분도 그 젊은 사람이 그 맛을 알아가지고 저렇게 몇 시간 끓여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구나. 그렇게 뭔가 그래서 근데 그 차도 아까 커피하고 그 녹차 있다. 그러면 녹차가 커피가 될 수 있다 없다. 커피가 녹차가 돼야 한대요. 이 또 차의 종류도 한두 가지예요. 한두 가지. 그래서 태어난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존중하고 내 가치를 인정하고 나를 어떻게 더 행복하게죠. 행복. 명략은 행복 추구예요. 행복 추구. 어떻게 행복하고 행복이란 건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게 그렇게 살까? 즐겁게 행복하게 살까? 여기가 명략 초점이 있다고요. 초점. 그러면 지금 여기 오래 같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명리학을 그럼 잘하고 싶어. 저도 지금 진짜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싶은 잘하고. 그럼 소위 말하면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전문가. 기왕이면 이 명리학이 이렇게 좋고 저는 최고 학문이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만약 아까 제가 말했듯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내는 진짜 그릇이 크든 적든 간장 그릇이든가 아니면 젓가락이든 숟가락이든가 아니면 컵이든가 종이컵이든가 그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있죠. 꼭 종이컵이 여기서는 종이컵이 있는 거지 무슨 다른 거를 갖다 놓으면 안 돼 있잖아요. 꼭 필요한 그 존재가 되도록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내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알아가지고 자기를 발전시키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되지도 않은 헛된 노력, 돈, 시간 이런 걸 투자를 할까?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부모가 소비하는, 낭비하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줄어들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리학이 이렇게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기왕에 내가 들었으니까 이 분야에 하루빨리 전문가가 한번 되고 싶다. 그래서 전문가의 정의를 제가 내려줬죠. 전문가는 뭐라 하겠어요?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는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한 가지를 반복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골프도 치고 축구도 하고 뭣도 하고 이 전문가 아니에요. 명리도 하고 뭐 관상도 하고 타로도 하고 이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 좀 전에 뒤에 신문에 잠깐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퓰리처라 상이라고 있죠. 퓰리처. 기자들이 기자상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데 그 퓰리처 상을 받은 사람이 일단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기자가 몇 명이에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될 것 같아? 너도 나도 기자 그냥 요새는 인터넷 기자도 수두룩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퓰리처상을 살 정도면 세계적인 기자.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를 걷기에 나섰다. 걷기에. 그냥 걷고 또 걸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 못 본 거를 그냥 걸으면서 이 사람 만나고 어디서 잘까도 정해져 않고 어디를 내일은 어디 갈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서 거기 있는 사람 만나고 판문점 근처에 가서 거기서 또 무슨 사람 만나고 어디 엊그저께는 행주산성 가다가 또 거기서 만나고 그 세계적인 기자이기 때문에 또 한국 기자가 또 접촉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신문에 또 내주면 또 그래갖고 계속 기자니까 글을 써서 이렇게 계속 퍼뜨리는 거. 그 사람 하는 건 기자 이게. 근데 그 기자인데 지금 계속 뭐 몇 년째 2010년인가 그때부터 걷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글을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신문도 나오고 한국에 지금 와서 또 걸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전문가는 뭐래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일에 두 번째 삶으로 첫 번째 삶은 저도 과거에 영어 선생으로 첫 번째 삶을 살았고 두 번째 삶은 지금 명리로 산대. 두 번째 삶을 산다면 나는
두 번째 삶을 아까 초중고에서 이만큼 준비를 했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삶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대로 준비를 잘해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 좀 다음에 두 번째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싱싱한 젊은이는 첫 번째 삶이 지금 명리로 틀어잡고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 한 가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사사라 그래. 사사. 어떤 선생, 유명한 선생을 하나를 딱 골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유명한 사람은 동네에서 고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선생을 고를 때 엄청나게 고생해서 골라야 돼. 고생해서. 거기에 한 3분의 1을 쏟아야 된다고 항상 저는 생각해요. 시간에. 그 선생만 제대로 딱 골랐다. 나에게 맞는 선생 고르면 그걸로 3분의 1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근데 선생을 딱 골라. 초중고 애들도 학원 어디 갑니까? 어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영어학원 어디 갈까요? 그냥 대충 집에서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고 길거리 가다가 쑥 들어가서 여기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그래서 종류와 크기가 달라. 근데 진짜들은 어쩐다고요? 고른다고요. 고르고 골라갖고 어디 지방에서 서울까지 뭐 레슨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 과거에 영어를 가르치면 그 먼 곳에서 2시간씩 이렇게 엄마가 차를 태워갖고 와서 배우겠다고 또 그러고 얘는 교실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는 또 차에서 앉아서 또 기다려요. 그 사람은 일단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그걸 잘 골라가지고 아까 사사라고 했잖아요. 옛날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도자기다 그러면 그냥 동네 학원에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진짜가 누구냐? 피아노, 뭐 바이올린 그냥 동네 학원에 들어가서 배우잖아요. 그건 뭐 장난으로 재미로 배울 수는 있다. 근데 아까 전문가가 되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찾는데 3분의 1의 시간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반복. 이 반복.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그 사람 수준을 딱 따라가면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야죠. 그 사람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거를 우리가 청출 많이 들은 말 있죠? 청출어람. 그래서 제가 기본을 강조한 거예요. 기본.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기본을 강조해요. 기본. 왜 기본을 강조하냐? 기본은 이 토양하고 같아요. 토양. 이게 토양이 기름지면 어쩐가요? 토양이 기름지면 어쩐가요? 토양을 기름지게 해놓으면 심한 뭐 호박을 해도 뭐든지 뿌려도 되죠.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기름지게 한다. 이 토양에다 근데 사람은 신경 쓰냐 하면 그냥 아무 땅은 놔둬버리고 그냥 호박 심어놓고 왜 안 자라지?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땅은 황폐되어 있는 황폐.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거두려고 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특히나 성질이 급해가지고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꾸로 살면 돼. 거꾸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하는 거다고 거꾸로 살면 그 승리하는 길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냥 전부 다 선두경쟁을 하니까 오히려 자기는 뒤에서 쳐다보는 거야. 뒤에서 저 사람들 저렇게 하구나 하고 나는 오히려 밑에 차곡차곡 하면 결국은 앞장선다. 세상 사람하고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사는 그것도 괜찮아요. 아까 말했듯이 빠른 차, 더 빠른 비행기 탄 게 아니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 많은 걸 볼 수 있죠. 차 타고 가면서 뭘 봐요, 뭘 봐. 걸어 다니면 진짜.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걷다 보면 보통 사람 그냥 막 걸어가 버리는데 목표를 가지고 점점 이제 걷다 보면 주변에 있는 하나하나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아까 녹차를 마시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깊은 맛을 알듯이 걷고 또 걷다 보면 이제 주변의 것들이 보이는 것이. 그게 반복 힘이에요. 그래서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기본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겠죠? 기름지면 뭐가 생긴다? 응용력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명리학하고 다르잖아요.
기존에 지금 이 교실 외에서 배우는 그 명리학하고 틀이 달라요. 틀이. 근본 틀이. 아까 말했듯이 사람마다 다른 그 명리학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서 뭐 누가 하든가 그 배우면 영어 수학처럼 같은 문제는 같이 답을 해야죠. 수학 문제에서 만일에 문제를 냈는데 틀리면 틀렸다고 가위표 쳐버리잖아요. 맞으면 동그라미 쳐주고. 명리학도 만약 이건 무슨 격이냐 했는데 전부 다 상관격이라고 하는데 혼자 정관격 오면 너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 생각도 맞겠다가 아니라 학문이라면 원칙이 딱 있는 거예요. 원칙.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명리학은 더더욱 그래요. 명리학은 자연의 법의 기준을 하기 때문에 봄 다음에는 가을이 와요, 여름이 와요. 어떤 사람이 가을이 온다 하면 이 바보야 가위표 치는 거예요. 자연의 법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본 강조해가지고 아까 기존의 명리하고는 다르게 틀을 잡아 틀 이렇게 해놓으면 또 여기서 이제 또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본을 탄탄히 해갖고 그 다음에 배운 사람은 또 더 발전시키고 또 그 다음에 배운 사람은 또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문이 이제 발전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명리학이 기본을 둔 거는 자연의 법이란 말 했죠. 자연의 법은 하늘과 땅이에요. 자연은 하늘과 땅이에요. 자연. 이게 하늘의 운동과 땅의 운동이 달라요. 그래서 하늘을 천이라고 하죠. 천.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그거를 천간이라고 해요.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땅을 지지라 그래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올해를 새해가 되면 달력에 보면 올해를 갑진년이다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지금 초등학교 때 한문으로 한자로 나온 것 같아요. 가불병정. 전에는 중학교 때 나왔어요. 전에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간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과서에 나온 걸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래서 천간과 지지 왜 그러냐면 이런 걸 가르쳐야죠. 근데 옛날에는 안 가르쳤죠. 가르쳐야 되겠죠. 왜? 연초가 되면 방송에서 올해는 뭐 용띠네 어쩌네 막 이야기 하잖아요. 용띠고 또 주변에서 아주머니 이야기하니까 뭐 용띠가 있으면 어쩌 기회가 안 된다니 어쩌네 막. 또 너 용띠는 뭐하고 결혼을 하면 좋네 안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그거 전부 다 사주 명리학에서 나온 거죠. 전부. 저기 저놈시킨 저렇게 역마살이 들어가고 저렇게 맨날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든가 도학기가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거나 이런 거 전부 명리학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팔자라는 단어는 주변에 써도 안 써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데 아는 만큼 들린다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면 그 드라마에서 엄청나게 팔자란 말 많이 나와요. 팔자란 말이.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팔자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팔자라든가 관상이라든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혹시나 명리 이론이 들어있는 거 하면 그냥 시중에 떠드는 거 깊이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전문적인 게 아니니까 어설프게 그래서 거기서 누가 자문했다고 그 명리학 한 사람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 어설프게 최근에 뭐예요? 파묘인가 거기서도 거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스치듯이 나오는데 음양오행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은. 그래서 이게 이제 가불병정 이게 이제 우리가 천간이고 이게 지니까 하늘의 운동과 땅의 운동이죠. 하늘의 운동과 땅의 운동. 이거 천지전. 하늘은 이거 우주라 그래요. 우주. 이건 지구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기존 명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 명리가. 첫 출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왜 그러냐면 음양오행. 아까 말했듯이 시중에는 책에도 그렇고 책에도 음양오행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아까 영화 같은데 음양오행설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음양오행.
너무나 많이,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국사에도 역사 배울 때도 뭐 중국에 이때 공자 이 시기에 음양오행설이 널리 퍼졌다. 음양오행. 이러다 보니까 음양오행이 사주팔자고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은 이건 우주를 가리킨 거예요. 우주. 여기 우주. 우주 운동이 음양오행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또 아니죠. 이 우주는 음양오행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지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구는. 여기는 우주는 오행인데 지구는 아니다. 뭐라겠죠? 사계절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 없다. 근데 최근에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제 누가 강의한 걸 제가 봤거든요. 영향을 받았다. 영향. 과거에 제가 영어 가르칠 때 아까 여기서 명리할 때도 제가 저만의 어떤 정의를 내리잖아요. 사주팔자가 뭐냐 하면 각자에게 태어날 때 주어지는 뭐라겠죠?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표예요.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근데 영어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해놓은 거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maybe라는 단어 있죠. 뭐 perhaps 막 이런 거 있잖아요. perhaps, probably. 근데 이거 사전 찾으면 전부 다 아마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그 말이에요. 근데 느낌이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이 느낌을 어떻게 전해? 느낌을. 그래서 제가 이거는 50% 이제 까먹으려고 하네. 예를 들면 이거는 10%, 이거는 뭐 80 내지 90%, 80,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바블 있으면 아마 거의 될 거요. 이번에 거의 합격했지. 근데 이렇게 하면 50%예요. 5대 5. 그래서 실제로 조동사 할 때도 이렇게 뭐 maybe 막 그런 거 있잖아요. maybe, can be 막 이런 거 있어요. must be 막 이런. 그때도 50% 보면 돼. 딱 그러면 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퍼센트를 했더니 어떤 능률 영어사에서 나온 체계가 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막 수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들어있더라 이 말.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사주팔자는 태어날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무엇이다? 시간표. 네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달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삶을 살면 안 돼. 네 시간표, 초등학교 시간표, 중학교 시간표,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 1반하고 1학년 2반은 다르죠. 근다고 1학년 1반이 다 똑같아요? 학교마다 다 다르죠. 다 달라.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이 살려고 해요? 왜 저 사람이 그 집이 칼국수가 맛있다고 하면 나도 그거 가서 줄 서가지고 기어코 먹어가고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맛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아닐 수 있죠. 그럼 또 이런 사람이 있죠. 거기 줄 서가고 가서 다 친구 따라서 할 수 없이 갔어. 갔더니 맛도 없구만. 이 사람이 차라리 낫죠. 이 사람한테는 맛 없지. 근데 그 옆에 끌고 간 친구는 맛있지, 맛있어. 그 친구는 맛있을 수 있죠.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각자의 시간표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의 시간표. 그래서 내 시간표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내 앞으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내 앞으로 삶은 봄이 오는가? 여름이 오는가? 가을이 오는가? 겨울이 오는가? 내 앞으로 삶은 여름이 오는가? 가을이 오는가? 겨울이 오는가? 지금 사주팔자 보는 법을 말한 거죠. 운이에요. 앞으로 뭐가 오는가? 그러면 복물 우리가 뭐가 오냐?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임묘진이 온다. 여기는 뭐가 와요? 사오미가 다 알잖아요. 금방 알죠. 이거는 며칠 만에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신유술 운이 온다. 여기는 해자축. 그러면 앞에 앉은 상담으로 온 사람은 또 앞으로 운이 겨울로 오네요. 딱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안 좋은갑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름대로 겨울이 오면 눈이 오죠. 그러니까
그 광주 무등산은 설산이라 그래요. 눈이 오면 전국의 그 산악인들이 막 거기 몰려와요. 진짜 꼭 거짓말 같은데 우리 서울 명동에 사람 많을 때 다닌 것처럼 그렇게 무등산에 와버려요. 관광버스들이 몰려와 버려요. 광주 무등산에 눈 왔다네 하면 그냥 거기가 가장 이렇게 전망이 좋다 그래요. 눈은 곳곳 산에 다 오는데 어떤 데는 막 힘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전망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어쨌든 유명하다. 그렇게. 근데 그러면 저도 그러니까 거기를 가보니까 눈이 딱 저녁에 눈이 왔다고 머릿속에 가야 될 텐데 한번 가야 될 텐데 이게 아른아른하단 말이에요. 아른아른. 겨울이 나빠요? 안 나빠요? 겨울이라고. 자, 내가 작년에 겨울에 호떡 장사, 붕어빵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 돈을 잘 벌었어. 그럼 이 사람은 그래 봄이 돼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야 돼. 그럼 다시 이 사람은 제발 겨울 좀 왔으면 그러겠잖아요. 그 다음 겨울 옷을 파는 사람은 제발 겨울이 왔으면 그러겠잖아요. 근데 누가 문제가 되냐? 여름에 겨울 옷을 팔려고 하는 사람, 여름에 붕어빵을 팔려고. 내가 작년에 붕어빵 잘 팔았으니까 봄에도 계속 팔려는 사람. 아니면 겨울인데 저는 지금 운이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또 나도 친구 따라서 붕어빵 팔려고 해. 이런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운의 흐름. 그래서 이제 운의 흐름은 이렇게 보는 거죠. 봄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다 좋아. 가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다 좋다고요.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봄이 오면 봄을 즐기고, 봄이 오면 우리 그냥 사람들 좋다고, 봄이 오면 우리 표현으로는 지금 확산 상승이라고 하죠. 확산 상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에 있다가 움츠려 있다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 안 해요. 동물, 식물도 다 그래. 전부. 그 다음 여름이 오면 더 확산, 더 상승해요. 완전히 그 핵심 부분은 완전히 비어버리죠. 그래서 바캉스라고 그래요. 바캉스가 텅 빈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집은 전부 비어있고 전부 사람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더 확산, 더 상승. 그 다음 가을이면 응축하강이래요. 이제 가을이면 서서 이렇게 하강. 사람도 그러고 나무도 그러고 동물도 그러고 전부 다 바위도 그러고 응축하강이래요. 바위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고 줄어든 거에 바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바위. 그 다음 물도 있죠. 다 있어요. 전기줄, 철도는 강철이잖아요. 근데 철도도 보면 이렇게 해놨다겠죠. 이렇게 좀씩 이렇게 띄어놔요. 이렇게. 여름이 되면 이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늘어가지고. 근데 만일에 이렇게 이거 안 띄어놓고 이렇게 하면 여름이 되면 옆으로 이렇게 휘어버리지. 자연의 힘이 그렇게 무서워요. 자연의 법이.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더 웅축, 더 하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행복, 자연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되냐? 봄에는 봄을 즐기고, 여름에는 여름을 즐기고, 가을에는 가을을 즐기고, 겨울에는 겨울을 즐기고. 근데 불평분자들이 있다. 불평분자, 삶을. 봄이 왔으면 참 나는 가을이 좋은데 어떻게 이 봄만 되면 나는 그냥 아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여름이 오면 또 불평해. 나는 여름만 오면 땀 나고 더워 죽게. 여름이 오면 또 가을이 오면 불평분자들은 다 그래. 근데 아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봄이 오면 벚꽃 구경하고, 여름 오면 비서가고, 가을이 오면 단풍 구경하고, 겨울이 오면 아까 눈 구경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항상 좋다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그래서 명리학은 도대체 뭐냐? 그런 학문이다. 그런 거를 배우는 학문이다. 나를 알고 내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알고 내 앞에 운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 겨울인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글자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하고 잠시 좀 쉬죠. 이게 오행인데 음양으로 나눠가지고 뭘로 변했어요? 10개의 천간으로 변했어요. 천간이 뭡니까 하면 갑을병정이래요. 그 다음 이것은 12개 뭘로 변했어요? 지지로 변했어요. 이게 이제 자축인묘 이런 거예요. 근데 어쩐다겠어요? 여기서 주역에서는 8괴로 이렇게 바꿨다겠죠.
아, 주역이 여기서 등장하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주역. 그럼 이 말만 해놔도, 아, 주역이 어떤 학문인지, 짐작이 이렇게 되죠. 주역, 8괴. 음양, 주역도 음양, 사상, 8괴. 이렇게 나눠요. 8괴, 64개. 이렇게. 그래서 주역에는 천간은 없구나. 그럼 천간은 뭡니까? 이건 마음이에요. 두뇌. 생각. 머리로 하는 것이 천간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천간이에요. 그 다음 이 목 밑에 이게 지지예요. 지지. 그래서 이거는 손발. 이거는 두뇌. 머리. 이러면 천간과 지지에 대한 제대로 된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죠. 공부를 이렇게 해요. 천간 공부합니다. 갑을병정, 무기신,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지지 공부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20번 써오세요. 그 다음에 뭐 자수, 축토, 뭐 인목, 묘목, 오행 붙입니다. 이건 음이고 양입니다. 15페이지까지 했으니까 오늘 16페이지부터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이고 그대로 전체를 봐야 돼. 항상 전체를. 전체. 그래서 첫 시간에 이 전체 명리학이랑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